자, 박목월 선생님의 층층계 현대시. 자, 이 시는 있잖아. 배경을 따져보면 6.25 전쟁 직후야.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다 폐허가 됐으니까 누구나 가난해. 근데 박목월 시인은 뭐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는 해봤어. 근데 이 생활고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힘겨움, 뭐 가정이라는 시도 있는데 그 시에서 나온 거랑 거의 유사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보면 궁핍한 현실에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못하는 자책감, 이런 거,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만 뒤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있구나, 자식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 자, 봅시다. 보면 적산가옥.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일본 집이 적산가옥이지. 하인천 그런 데 가면 그 언덕에 차이나타운 근처에 가면 적산가옥이 있어. 중국인 거리하고 저 반대쪽에 있는 거야.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층층계가 뭐야? 층층 계단이잖아. 응? 자, 층층계.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글을 쓴대. 직업이 시인이니까 글을 쓰셨겠지, 그지? 그러면 화자, 아버지는 화자가 어디 있는 거야? 난데, 나가 어디 있는 거야? 2층에 있는 거지, 다락방에. 맞지, 그지? 거기가 글 쓰는 공간이고 밤이 깊도록 글을 쓰고 있는 거지. 글을 쓴다는 건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2층이라는 게 뭐야? 분리된 공간이지, 그지? 거기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겠지, 그지? 아래층하고 위층을 연결해주는 층층 계단. 자, 써도. 쌍시옷. 얘가 반복됐어, 사실은. 안 하니? 써도 느낌 어때? 맛있어. 일이 고돼.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그 쓰다야. 안 하니?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역시 또 쌍시옷이 또 나는데, 그지? 그러면 열심히 해도 뭐 이런 얘기인데 가랑잎처럼밖에 안 쌓인다고. 가랑잎 어때? 바람 불면 휙 날아가잖아, 그지? 이게 견고하게 쌓여야 되는데. 자, 그런 느낌 바로 공허감이다. 왜 공허감인지 알아? 시를 쓰고 뭐 아름다운 시를 썼단 말이야. 대단하고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예술활동이라는 게 돈벌이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야? 가슴 한켠이 텅 비어있는 공허감이란 말이야.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그거 봐, 시를 어떤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인이기 때문에 이걸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이걸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결국 화자는 지금 시인으로서 시를 짓고 그걸로 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어느 것의 공납금. 자, 어느 것은 앞에 시겠지. 어린 것의 공납금. 이 시를 써서 돈을 받으면 이건 공납금. 학교에 내는 돈이란 말이야. 어느 것은, 어떤 시는 가난한 시량대. 시량이라는 게 원래 시자가 뗄나무 시자거든. 양은 양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생활하는데 연료하고 먹을거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어떤 시는 그걸 주고 돈을 받으면 시량하는 값이고요. 어느 것은, 어떤 시는 늘 가벼운 나의 용전. 용전은 용돈을 말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쓰는 거지. 자, 여기 세 줄은 묶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것은 반복됐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걸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법이라고 하면 되고, 결국 가장으로서 열심히 글을 쓰는 거,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이런 부양의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밤한시 혹은 두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자, 2층이 공간이 시를 지었던 그 공간이잖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보통 이걸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지.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자, 생각해봐. 2층은 시인, 화자가 머무르는 공간이고 아래층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하는 공간이 1층이고 일을 하는 공간은, 예술 작업하는 공간은 2층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시인에서 가장으로 내려오는 거지. 결국 생활의 어떤 가장으로서 힘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간이 1층이란 말이야. 아래층은 단칸방, 가난하다. 온 가족은 잠이 깊다. 현실적인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야. 온 가족이 잠이 깊다. 아래층은 단칸방. 서글픈 것이 왜 서글플까? 가난하게 살아가잖아. 이유가 누구야?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못 벌어오니까, 경제욕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게 서글픈 것이겠지, 그지?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가족들 뭐하고 있어? 자고 있잖아. 자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자고 있잖아. 씩씩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심하다고 얘기한 거고, 평안하긴 평안해. 가족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무심한 평안함이라. 하지만 저 잠에서 깨면 생활고에 시달리겠지. 감탄사 나왔어? 명탄법. 나는 화자 나왔고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이게 상승의 이미지고, 2층이 무슨 공간? 일하는 공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공간. 그럼 결국 2층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밤이 늦었는데도 다시 일을 하러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지, 상승임이지.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자, 이거 괄호를 묶으세요. 해석 제가 어려운 부분이지. 사닥다리를 밟고, 이건 층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고, 원고지, 이건 글을 쓰는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2층이 된단 말이야. 사닥다리를 밟고 층층 계단을 밟고 원고지에서 2층에서 고개사들이 누구야? 화적에 주는 거야. 지쳐서 내려오는데, 지쳐서 내려온다. 일하다가 지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지. 지쳐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화자의 모습이 고개사가 지쳐서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연이고, 결국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의 어떤 의무,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야. 나는 날마다 이연우 간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자, 이게 막다른 골목 밑줄치고 한계란 말이야. 쓸 돈이 필요한데 다 떨어졌어. 뭐 이런 거야.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졌어. 이런 거지.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하는 공간, 상승의 이미지. 그래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올라온 공간이 층층 계단을 올라서 2층에 가는 거야. 새까만 유리창 바로 묶고 볼래? 새까만 유리창은 유리창 밖이 깜깜하다는 얘기니까 시간적 배경 밤이다.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 깜깜한 밤에 그 유리창 거울 같은 거지, 그지? 거기에 비춰진 지친 가장의 얼굴이 거기에 비춰진 거야. 결국 유리창에 화자 얼굴이 비춰졌는데 밤늦게까지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진 모습은 너무나 수척한 얼굴이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자, 이연의 내용은 바로 이거야. 무능하다는 거지. 스스로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책하고 있는 거야. 무능한 아버지. 알았니? 자,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왜 어처구니 없는 줄 알아? 당연히 아버지 가장은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되잖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자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책감은 바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연이 그렇게 끝났어. 그 다음에 나의 어린 것들은 서면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에서, 아까 적상가오 나왔었지? 뭐 부잣집 사는 게 아니야? 날무처럼 포름족족 얼어있구나. 날무처럼 포름족족 비춰줄래? 이건 색깔이야. 시퍼렇게 얼어있다는 얘기지. 무 있잖아, 무. 우리가 깍두기 담아 먹는 무. 날무라고 해, 날무. 생무처럼 시퍼렇게 얼어있구나. 추위에 떨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아이들이 추워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진 거야. 왜? 아까 시량이라고 했는데 뗄감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지? 가난함이지, 그지? 지급법도 쓰였고 날무처럼 포름족족 얼어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사면은 그래도 자식에 대한 미안함, 연민의 감정을 얘기한 걸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알겠지? 자, 이 시는 딱 느낌이 보면 아버지가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혼자서 독백하고 있는 거야.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자전적이라고 해도 돼요. 박모월 선생이 가난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의 특징을 한번 볼까? 자,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야. 물론 내용은 가장의 책임감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적 구조가 여기서는 짤막한 층층계, 그 다음에 2층, 아래층, 이런 공간의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처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처지, 2층으로 올라가는 거지. 내려왔더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난에 찌든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올라갔지만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또 특징이라면 독백적어조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보고, 표현법은 뭐 직유법도 나오고 열건법도 나오고 영탄법도 나오고 다양한 표현법이 나왔다. 특정 어물의 반복, 아까 나왔지, 쌍시옷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이런 것들이 반복됐어. 아, 생활이 참 쓸쓸하다 뭐 그런 느낌이 나니까 현실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의문을 가지고서 반복해가지고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층층계라는 박모월 선생님의 시였어. 라니 뭐 여기에 뭐 추가해서 아까 얘기한 거는 뭐 유교전쟁 직후라는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적상가옥은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지어놓은 그 집이야. 근데 얘가 있잖아, 일본 집답게 겨울에는 어울리지 않는 집이야. 라니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밤이었고, 아까 깜깜한 유리창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의 무게가 뭐냐면 시를 지으면 그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공납금에 쓰고 실향배를 사고 용돈으로 쓰고, 이게 저 가장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화자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야.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날무처럼 포rom족족 자식들이 추워서 떨며 지내는 모습 정말 마음이 아프겠지? 연민과 동시에 사랑,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같은 정서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층층계의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시는 이번에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시야. 제목은 동그라미고, 동그라미. 모양을 잘 생각해봐. 왜 동그라미일까?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가 쓰는 말 중에 이응 받침을 쓰는 게 나와. 아까 그 박목월에 써도 가라니 같은 쌓이는 뭐 이런 거 할 때 쌍시옷이 계속 나왔잖아. 음운이 반복되는데 엄마의 말투가 그거야. 동그라미 받침을 썼다는 거. 그 얘기하면서 엄마 몸은 또 시차처럼 굽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처럼 자식을 넉넉하게 받쳐주는 어머니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자, 볼까?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말을 둥글게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받침을, 동그라미, 둥근 받침, 이응을 쓰는 거야. 이거 전라도 사투리야. 자,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 오느냐 가느냐가 되고, 또 온가 간가, 그 다음에 자느냐 사느냐는 장가 상가, 이렇게 말버릇이 어머니 말버릇이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이 아니어서 밤나무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하는가를 일한가, 다니는가 댕가 이렇게 있고,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또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뭐 특이한 어머니의 발음에 받침에 동그라미를 쓰고 있는 말인데, 이게 사실 전라도 사투리라고 얘기했다. 자,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 받침을 이응을 쓰는 어머니의 말투를 말한 거고, 한사코는 죽기 살기로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다른 것들을, 자식들을 떠받치고 있는 게 어머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죽기 살기로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죽기 살기로 이응이, 어머니가 다른 것들, 자식들을 떠받들고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1연하고 2연의 내용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어머니의 말투 중에서 사투리 말투, 받침 이응 쓰는 거. 그 다음에 한사코라는 말은 죽기 살기로라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어떤 삶, 태도, 뭐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죽기로 기를 쓰고 죽기 살기로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그러면 해코지 하는 건 뭘까? 뾰족뾰족한 거겠지, 그치? 찌르는 거. 그러면 해코지 안 한 건 뭘까? 둥글둥글. 마치 받침의 이응 같은 거야. 그럼 둥글게 착하게 살았다는 어머니의 삶이 바로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거지.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다는 건 여기선 농사를 지었다는 거고, 농촌에서 살았다는 거고, 소박하게 살았다는 거. 한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온 그 삶. 무장은 뭐냐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뜻이야. 무장, 허리가 굽어져. 아까 말했던 C자 모양의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거야. 무장, 갈수록 점점 더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C꼴 된 거지, 그치? 꼴이 된 몸으로 허리가 굽었어. 점점 더 굽었어. C자처럼 한쪽만 뚫린 거지.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이게 뭐 희생이고 뭐 아낌없는 사랑이겠지, 그치?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머리가 발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C지만 O가 될 때까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제목이 동그라미란 말이야. 동그라미 될 때까지,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자, 여기 지금 C자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열린 구멍에서는, 거기 C는 다 막혀있는 게 아니라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게 뭔데? 자식을 위해서 다 퍼주는 거지. 사랑이고 희생이 되겠지.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이렇게 농촌에서, 흙 속에서 순박한 삶을 사셔서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야. 자, 그 다음 면으로 가볼까?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여기서 받침은 아래 깔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하는 것은 다 받침이 되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다. 온몸을 바쳐서 자식에게 퍼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받침인 것이지. 어머니는 한사코,
또 나왔네. 아까 나왔고 여기 또 나왔으니까 반복이고요. 오손 보순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여기서 오손 도순은 둥글게 마치 어머니가 모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둥글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지. 마지막 거 뭘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위에 첫 번째 일연에서 나왔던 게 또 나왔으니까 변주됐다, 변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인데, 그럼 이 시를 짓게 된 것은 뭘까? 그러면 어머니의 말버릇 때문에 시작된 거야. 이응받침을 사용하는 거. 원래 이응받침은 노랑장말 유성음이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울림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부터 삶까지 다 부드럽고 모나지 않은 동그라미 같은 삶을 사셨단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자의 몸이지만 오자가 될 때까지 퍼주고 다 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받침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당부는 오손 도순, 둥글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어머니의 당부까지 얘기했어. 자, 전체적으로 이 시는 다 전부 다 현재형이야. 현재형 이퀄 현장감, 생동감. 여기서 생동감이 더 가깝겠지. 뭐뭐 하고 있다, 뭐뭐이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장감이다. 미안해, 현재형이고 생동감이다. 그 다음에 사투리 하면 뭐야? 토속적 분위기. 사투리 향토속 분위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말버릇은 뭐 가는가를 강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이응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지, 그지?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느낌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부드러운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 다음에 순서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의 받침이 이응부터 시작해요. 말버릇. 어머니의 몸은 C자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삶도 둥글둥글한 삶이다. 이렇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수미상관이니까 변형, 변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다고 보니까 반복과 변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미상관 효과 중에 시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만들고 약간의 여운을 남게 한다. 그 다음 마지막 한사코라는 단어가 반복됐지. 죽기를 기를 쓰고 뭐 죽기 살기로 뭐 이런 얘기니까 결국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사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됐죠? 이게 동그라미야. 문제 한번 보자. 자, 문제 1번. 가하고 나의 공통점 1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자, 대상의 속성을 예찬한 건 나가 맞지, 그지? 근데 가는 화자가 아버지인데 그러면 대상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예찬한다고? 오히려 자기 성찰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찬은 아니지. 1번 틀렸고. 2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문장을 열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 지금 열거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 찾아볼까? 자, 열거하는 부분은 공납금, 실향대, 용전 이런 것들이 열거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나에서는 뭐뭐 하는 말은 뭐뭐가 된다라는 유사한 문장이 연결되고 있다. 정답은 2번이네. 3번.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적 배경, 이건 가에서는 나왔지만 나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 배경이 없어. 일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지닌 역동성 이미지를 표현. 음성 상징어는 나오는데 역동성은 관계없지. 음성 상징어 뭐 나왔지? 가에는 포름족족. 추워가지고 자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이잖아. 이게 무슨 역동적 이미지야. 뭐 목류병 걸렸나? 그건 아니지. 푸르딩딩 나에서 나와. 이것도 역동적 이미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틀렸어. 5번.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나란 말이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건 둘 다 아니지요. 자, 여기 지금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대하고 어머니가 듣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느니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았어. 자, 2번 문제로 갈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자, 시인으로서의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가장으로 본다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았고. 니은 앞에 니은 봐봐. 니은이 뭐냐면 어느 것은 가난한 시장대. 자기가 지어놓은 시 중에 이것을 주고 돈을 받으면 시장대를 했으니까 뗄감하고 먹을거리, 양식을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를 쓰지 않으면 이거 살 돈도 없다는 얘기니까 넉넉하지 않은 처지. 맞았고. 디귿. 글을 쓰는 일이 천직이라는 일. 여기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밤늦게까지 여기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이게 가장으로서의 완전한 어떤 가족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낸 거지. 이거는 천직이라고 드러낸 게 아니라 3번 틀렸어. 4번 리을.
항상 남들을 존중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다. 자, 리을이 뭐냐면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여기 자, 다른 것들이 자식이면 자식을 떠받치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해석이지. 5번 미음 자식이 늘 의족해 지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볼까 뭐라 그랬냐면 이음 오손 도순 살아라.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거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야. 정답은 3번이 틀렸고 글 쓰는 일이 천직이다. 이걸 부각하고 싶은 건 아니야. 3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A는 뭐냐면 위에 그 층층계에서 막다른 걸로 생활의 끝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생활의 한계고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B는 흑소,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살아가신 그런 삶을 얘기한다. A하고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A는 화자의 고통을 몰라주는 대상에 대한 원망했어. 그런 거 없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2번 B는 화자와 대상 간의 감정을 공유해만 유대감을 확연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의 일생의 삶의 공간이지. 틀렸고 3번 A와 B 모두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야? 부러움이야.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농촌에서 땅 파며 살았는데 무슨 그게 부러움이야? 이건 아니죠. 4번 A와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건 B는 맞았네, 그지? B는 맞지만 A는 아니라고 봐야지, 그지? A는 생활, 경제적 어려움, 그런 한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A는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 생활고란 말이야, 생활고. 이거 일 안 하면 실향대도 없고요. B는 대상이 어머니가 지금까지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된 공간, 흙 속에서 농사 지으며 농촌에서 사셨다는 거니까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마지막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박목월의 층층계와 이대음의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층층계는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했고, 그치? 사다리가 이렇게 가로세로 거미줄처럼 했는 거, 그랑 똑같은 원고지도. 그 다음에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되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구분허리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둘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 가에 글을 써도 가랑이같이 쌓이는 공공감이고, 열심히 글을 썼지만 충분하게 자식들을 윤택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드러난 거고, 맞았고. 2번 가에 고개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사닥다리 밟고 원고지 위에서 지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네모칸에 나열된 건 형태적 유사성에서 시작된 생각이겠지. 맞았고. 고개사는 진짜 사다리고, 작가 시인은 사다리 같은 원고지가 되겠지. 그치? 3번 나의 어머니의 모습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시, 어머니의 구분허리가 받침 글자인 O의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에 착안해서 그렇게 서로를 견준 거야. 맞았고요. 4번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진술에서는 허리가 굽게 된 습관을 고치기를 희망하는 자식의 애처로운 모습. 전혀 아니지.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나온 건데 무슨 엄마가 습관을 달려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4번이 틀렸네. 정답이야. 5번 가에 다시 층층계를 밟고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어머니가 머리가 발에 닿을 때까지 살리는 것들 모두 다 희생과 배려와 사랑을 의미한다. 맞았죠. 정답은 전혀 다른 해석이 4번이다.